네. 며칠 뒤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교복값 논란이 다시 불거졌죠. 그래서 어제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놨는데요. 정장형 교복 대신에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 교육부의 최은옥 차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교복 평균값 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 저희가 그 학교 주간 구매를 해서 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 34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학교와 지정한 교복하고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다르고 추가 구매가 있고, 그러니까 추가 구매는 주로 생활복이나 체육복이나 또 셔츠를 추가 구매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5, 6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있는데 학부모 추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추가 부담이. 근데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교복 구입비가 좀 지원이 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 네. 빼고도 근데 비용 부담이 크다? 빼고도 비용이 네네 부담이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저기 자식이 있고 이제 학교 뭐 다녔기 때문에 교복 구입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네. 여러 가지 구입을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 그러니까 저기 계획은 굳이 네. 정장 차림의 교복이 필요하냐 이제 문제의식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정장 차림의 교복을 기본으로 하고 예. 생활복이나 뭐 그런 체육복이나 이런 걸 추가를 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네. 정장 교복은 1년에 한두 번 입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요? 또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생활복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정장형을 필수로 하자.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교복을 할 것이냐는 학교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권고를 하면 또 시도에서는 교복 지원 조례도 있고 네. 또 교복 구매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생활복 위주로 하자라는 것을 좀 내용을 넣어서 하면 예. 학생들이 일단 정장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정장이 많이 줄어들고 생활복 위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필요성 이전에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장은. 그렇죠. 네,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이참에 그냥 확 생활복 중심으로 그냥 확 다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정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교육적으로도 거죠?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예, 구성원이 이해합니다. 잘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생활형 교복을 오히려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생활형 교복은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고, 또 네. 오늘부터 이제 전수조사도 할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이 학교 주간 공동구매를 해서 입찰을 해서 정하는데, 주로 정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생활형 교복이나 셔츠나 바지 이런 좀 오히려 많이 구매하는 품목들이 네. 단가가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여기서도 하죠. 지금 네.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정장형 네네.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또 업자들이 생활형 교복을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지금도 생활용 교복 가격이 좀 높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 하고 나서 이제 품목별 상한가를 두는 방향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생활용 교복 단가 따로, 체육복 단가 따로 이렇게 정장형 따로 해서 예. 풍선 효과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한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입찰 구조라든지 가격 체계를 네네. 이번에 다시 한번 손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저희가 2015년에 이제 교복 제도 개선을 한번 했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네. 전수조사하고 그래서 체제를 좀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예. 뭐 공정위하고도 협업해서 조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위 얘기가 나온 것은 입찰 담합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어제 발표할 때 이제 공정위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공정위에서 그 교복 제조사 4개 그리고 네. 40개 대리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또 신고가 들어온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공정위랑 협업해서 하면 입법 담합 사례도 찾아내고 또 그렇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모델을 좀 언급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이 교복을 굳이 꼭 그 브랜드 있는 메이커에서 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교복이 예. 정장 위주가 아닌 생활복 위주의 편한 교복 위주로 되면 네. 뭐 4대 브랜드 뭐 이런 큰 업체 외에 네. 소규모 업체나 협동조합도 참여가 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면 전국에 12개 그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랑 행안부, 중기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다 협업을 하면 협동조합 제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을 좀 조성을 하면 이런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보고, 어차피 네. 교복을 어떻게 할 건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뭐 저기 교복 메이커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지역의 네네. 생산자 협동조합이 그냥 발주할란다. 네네.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인책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방안에 그런 유인책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장형 교복이 뭐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네.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이 된다면 네. 교복 구입비도 사실은 이건 이제 손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을 교복 구입비도 인센티브나 네. 이런 걸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포함해서 예. 전반적으로 생활형 교복 위주로 가고 또 교복 구입비 단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부모 입장 뭐 돈을 지불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도 중요하지만 네. 또 입는 주체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들 의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좀 파악한 내용은 있으세요? 학생들 입장은 교복의 질에 조금 민감하고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단가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은 낮추면서도 교복의 질이 좋아지도록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같이 챙겨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결국 그걸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학생들의 그 심리를. 그렇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좀 네, 제어가 돼야 그렇다고.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질을 높이고 생활형 교복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상공인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네. 또 업체들의 담합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체감하는 그런 교복 구입비는 낮지만 질은 괜찮은 그런 구조가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그런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논의 과정에서 이제 하나 점검이 되는 게 아예 교복 없애고 사복으로 가자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교복 얘기 나올 때 나왔던 사복으로 가면은 어찌 보면 이제 집안 형편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고 위화감 조성되는데 혹시 이런 걸 우려해서 사복 전하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80년대 교복자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고 해서 다시 이제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 학부모가 많아서 교복으로 다시 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완전 뭐 사복으로 자유화하자 그런 얘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교복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낮추겠다는 혹시 목표점 이런 것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뭐 금액을 뭐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원하는 금액에서 네. 추가되는 부담이 크지 않게 그러니까 네. 거의 없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거의 없게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거의 말씀해 주세요. 없게. 그러니까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34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품목을 다 샀을 때 34만 원이 추가되지는 않고, 예. 또, 학생들이 이제 여러 번 갈아입고 학생들이 성장도 하고 하다 보면 추가 구매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추가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혹시 갖춰야 한다는 거를, 네. 지금 34만 원 지원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약간 돌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네네. 교복 완전 무상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아직 이 개선 방안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정책 네. 지향점으로 혹시 지향점으로 무상교복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지원하는 돈으로 다 그러니까. 충분히 되는. 네네. 그죠. 그걸 지향은 하지만 예, 이제 지금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예,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호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